안녕하세요. BTN 가족 여러분. 모구선언과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심화반 불안과 걱정 수용하기 통찰하기 강의입니다. 이번 달 강의는 완벽주의와 불안과 함께하는 명상학입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의 효율성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경쟁사회에서 효율을 낮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불안으로부터 떠날 수는 없어요. 불안은 늘 우리랑 함께하는 친구와 같습니다. 근데 불안이 왜 생기는가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불안이다. 즉 도망간다는 말은 만약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가죠. 그러면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서? 맞짱을 뜨는 게 덜 불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호랑이랑 맞짱을 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맞짱을 뜰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회피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회피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회피하지 않는 게. 직면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걸 맞짱 뜬다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들은 뭐라고 쓴다? 직면한다. 이 표현을 쓴다. 직면한다. 불안을 직면한다. 그러면 불안하면 그 두 종류 신체 징후가 하나가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징후가 일어나는데 신체 징후는 뭐예요? 불안하면 어떠죠? 예, 가슴이 뛴다. 손 들어봐요. 예, 내리시고 가슴이 뛴다. 호흡이 빨라진다. 예, 호흡도 빨라지죠. 예, 예, 불안하면. 그리고 손이 떨린다. 불안하면 손발이 떨린다. 그 다음에 땀이 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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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난다. 손 들어봐요. 땀이 난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렇게 몸의 반응이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뭐가 있다? 심리적,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죠? 막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해야만 해. 나는 뭐라고요? 해야만 해. 반드시 해야만 해.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죠. 그래서 김창준 교수님이 그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잘 성과를 내야 돼. 하는 것 갖고는 어때요? 안 돼. 부족해. 그것 갖고 부족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인도 하고 그걸 누구한테 이렇게 강요를 받아왔어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야, 하려면 똑바로 해.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아이를 훈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들은 해야만 해. 완벽하게. 이게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꽉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른이 되면 또 어떻게 하죠? 자식들한테 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해요? 밑에 직원들한테 해요. 상사한테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꾹꾹 참죠. 그래서 더욱 불안해지죠. 상사가 호랑이거든. 호랑이한테 맞짱 뜰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직장인이 상사한테 맞짱을 뜰 수가 없죠. 아이가 엄마나 부모한테 맞짱 뜨는 것은 호랑이하고 맞짱 뜨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걸, 어릴 때. 그러면 두 가지라. 하나는 막 박동이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몸이 긴장된 걸 충분하게 느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충분하게 느끼기. 몸 느낌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은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바처럼 불안은 피할 길이었고 우리 삶의 본질이래요. 이런 입장은 프로이트 입장이 아니고 실존주의 입장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고 당연한 거다. 끝내는 죽어야 할 존재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에 내가 가 있다. 이 느낌을 막연한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 근데 이 불안은 출생을 할 때요. 죽을 것 같은 불안을 최초로 느낀다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태어날 때 아기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첫 번째 외상, 가장 큰 외상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출생은 곧 무슨 경험이에요? 죽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경험을 무의식 속에서 이미 생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고 그 죽음의 불안을 모른 척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뇌는 그걸 다 기억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항상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구체적으로 어느 때 느끼냐? 은퇴했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어때요? 병원에 혼자서 달랑 입원했을 때.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기존에 내가 애써 했던 일들이 다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허무해지고 나는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온몸으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면서 이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러면 이러한 불안을 실존적 불안, 뭐라고요? 존재의 불안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죠? 이 존재의 불안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막연한 불안은 성공이든 실패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공을 했던 것도 그렇고 실패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이에요. 즉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결단을 낸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막연한 그 불안감이 태어날 때부터 생태적으로 그 죽음의 공포와 함께 결합되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죠? 이 막연한 불안을, 이 불쾌감을? 행복한 경험을 하시면 돼요. 근데 행복한 경험을 어떻게 하냐? 누군가를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으로 벗어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죠. 근데 또 한 가지 행복은 어떨 때 느껴요?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때 행복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선이라고 했을 때 초선, 2선, 3선, 4선 했을 때 초선이라고 하는 게 경전상에서는 불교 경전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탐착으로부터 벗어나면 탐착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욕심, 자기 욕심.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탐착이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끝없이 이루고자 하고 탐착을 하게 되면 막연한 그 불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불안, 어찌할 수 없는 이 의미 없는 내 삶에 대한 그 황량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는 자본 사회는 끝없이 뭔가를 가지라고 그래. 가질 때 뭔가를 성취할 때 덜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가져도 찝찝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 결핍감이 가졌는데 역설적으로 뭔가가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원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옆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봐요. 행복하세요? 예, 그렇게 바쁘게 야간 근무를 해가면서 일을 했는데 행복하신가요, 과연? 이럴 때 그 우리들은 그 막연한 불안, 실존적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안이 이제 명상인데 첫 번째 그 행복한 그 느낌은 어떻게 느낄 거냐 이런 부분인데 먼저 내가 불안을 그 느꼈던 그 사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봐요. 눈을 감고 허리를 펴시고 실습을 해볼게요. 내 안으로 시선이 이렇게 옮겨져요.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그 불안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반드시 나는 해야만 해. 이게 실패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하게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해. 이렇게 내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던 그런 상황을 떠올려 봐요. 자,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봐요. 어떤 장면이 보인가요? 입술을 움직여서 그 장면을 보이는 걸 이야기해 봐요. 좋아요. 그곳에서 나의 불안감을 느껴봐요. 무엇이 날 불안하게 한가요? 대답을 해봐요. 입술을 움직여서 대답을 해봐요. 그 불안을 느껴봐요. 그 불안이 80, 100이라고 하면 전체가 100이라면 80이 넘는 경우 그런 분 손 들어봐요. 나의 불안이 지금 80이 넘어요. 오케이. 내 불안이 지금 60이 넘어요. 전체가 100이라면 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좋아요. 내 불안이 40이 넘어요. 이런 분 손 들어봐요. 오케이, 잘했어요. 내 불안이 20이 넘어요. 손 들어봐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그 몸에서 느껴지는 그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이번에는 충분하게 느껴봐요.
나의 불안이 얼굴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얼굴과 머리 상부에 있는 사람. 상부에서 불안이 느껴지는 분 내리세요. 좋아요. 나의 불안이 어깨, 목에서 느껴지신 분 손 들어봐요. 오케이. 거기에 집중해요. 내 불안이 가슴에서 느껴지신 분 손 들어봐요. 불안이 좋아요. 그 가슴에 집중하고. 나의 불안이 손발에서 느껴지신 분 손 들어봐요. 손이 떨리거나 굳어져 있는 분. 그분 손 들어봐요. 좋아요. 그 불안을 호흡과 함께 느끼기 해요. 호흡과 함께 느끼기. 숨 들어 마시면서 느껴요. 들숨. 숨 들어 마시면서 느낌을 느껴요. 불안 느낌. 신체의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불안을 느껴요. 자, 숨을 들어 마시면서 불안을 느끼고 숨을 내쉬면서 불안을 느껴요. 이렇게 하는 걸 불안과 함께하는 명상, 넓게 말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 느낌을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함께하는 명상 혹은 느낌 명상이에요. 내 신체의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이 집중을 의도적으로 해요. 의도적으로 머리나 가슴이나 어깨, 손발에 의도적으로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을 멈춰요. 언어적으로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을 멈추고 느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몸의 느낌이 강도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확인할게요. 전체가 100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80이 아까 처음에 80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80이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자, 한 분도 없어요. 아까 80이라 넘은 분이 3분, 4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낮아졌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불안의 강도가 60이 넘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아까 전에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한 분도 없어요. 그분들이 전부 60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불안이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불안이 40이 넘는 분 손 들어봐요.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아까 전에 그분들도 5, 6명이 있었는데 여전히 한 분도 없어요. 지금 불안의 강도가 20 이상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한 분, 두 분. 네. 지금 불안이 10 이하로 지금 줄어드신 분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분이요. 대부분 많이 이렇게 불안이 감소됐어요. 이걸로 보면 네,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명상을 하니까 확실히 어때요? 느낌이? 예, 감소가 되죠? 예, 그러니까 불안은 도망가면 더 불안해지는 거고 느낌을 충분하게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 불안이 이렇게 감소되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불안은 불쾌한 느낌인데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명상을 하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계속 하시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해야만 하는 완벽주의 불안의 그 특정한 장면을 떠올렸죠.
예. 그리고 몸에서 어디에 느껴졌는지 그 아래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기 몸을 이렇게 얼굴 그림 그리고 얼굴 머리에 그 불안을 느끼신 분은 얼굴과 머리를 동그라미 그려서 거기다가 불안 그림을 그리시고, 목하고 어깨 쪽에서 불안 느끼신 분은 목하고 어깨의 불안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 모양과 형상을 거기다 그림 그리고, 가슴에서 느끼신 분은 가슴에 느낀 그 불안을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손발에서 느끼신 분은 손발에다가 그 불안을 표시하세요. 근데 왜 이거 하게 하냐?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불안이 또 올라오면, 어떤 사람은 손에서 땀 나는 사람은 또 땀 나는 거고, 목이 아프신 분은 불안하면 또 목이 아파요. 등이 막 결리고 어깨가 긴장이 되신 분은 다음 불안을 느낄 때 또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면 내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잘 기억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안할 때 알아차림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그만큼 불안으로부터 내가 더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해보게 하라? 그림을 그려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옆 사람한테 내 그림을 주고 설명을 해줘봐요. 내 불안을 자랑을 해봐. 왜냐하면 불안은 그 창피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다음에 불안을 잘 내가 대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옆 사람한테 나의 불안을 어떻게 해라? 자랑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나의 이게 불안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내가 완벽주의와 해야만 하는데 언제 그러는지도 설명을 하세요. 그럴 때 나의 이 불안이 몸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봐요. 반드시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것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럴 때 불안감을 느끼더라. 그런데 그 불안감을 느낄 때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내가 이럴 때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잘 들었습니다 하고 옆 사람을 격려를 해주세요. 시작. 잘 들었습니다. 불안이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불안이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불안은 나쁜 게 아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불안을 어떻게 해라? 자랑을 해라. 불안이 올 때 내 몸의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손발이 떨리고 막 심장이 뛴다. 근데 이걸 회피하고 그러면 어떤 태도죠? 도망가려 하죠. 그러면 불안이 어떻다? 증폭이 되면서 발작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발에 땀이 나면 어때요? 막 심장이 박동이 막 말굽처럼 뛰며, 벌렁벌렁 해가지고 뒤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뒤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몸의 반응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자기가 그걸 존중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방금처럼 충분히 느끼면 그게 점점 감소되는 경험을 방금 전에 했잖아요. 방금 전에 80, 60, 40이었던 분이 전부 20 밑으로 1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5분간 했거든, 제가. 5분 동안에 그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1분이나 잠깐만이라도 명상을 하면 불안이 떨어진다. 그러면 불안이 떨어지면 어때요? 편안해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불안해, 손발 떨려,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긴장이 되면 오히려 정말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 실무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뭐 하고? 눈을 감고 그 불안의 느낌을 충분히 느껴라. 이렇게 느끼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해볼게요. 다시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두 번째 실습 앞뒤로 흔들흔들 하시고 자 허리를 펴시고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방금 전에 떠올린 그 장면을 떠올려요. 내가 해야만 해. 그리고 나는 꼭 해야만 해. 그거 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가 될 거야. 나는 그걸 실패하면 사랑을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 업무를 성공해야 해. 그것도 완벽하게 해내야 돼. 이러한 아까 전에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그때가 언제였죠? 제 질문에 대답해 봐요. 그때가 언제였죠? 그리고 그때 누구랑 함께 했었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날 불안하게 했나요? 그 불안의 느낌을 거기다가 집중해 봐요. 그 감정, 불안의 감정, 거기다 집중해 봐요. 그 불안을 충분히 느껴봐요. 불안의 강도가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불안이 80 이상 느껴지신 분 손 들어봐요. 네. 한 분. 60 이상인 사람, 불안의 강도가 손 들어봐요. 한 분. 불안의 강도가 20 이상인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두 번째는 많이 감소됐어요. 축하드려요. 자, 이번에는 제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해 봐요. 찾아봐요. 어떤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져요? 생각 찾기를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하니 불안해져요? 오케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 비난받을지도 몰라. 잘못했다고. 그러면 불안해지죠. 좋아요. 생각 찾기 잘하셨어요. 또 생각 찾기. 어떤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죽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러다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불안해지죠. 그러면 그 생각을 찾은 다음에 이것은 생각이야. 따라해봐요. 시작. 사실이 아니야. 단지 생각일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시작.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찾아봐요. 그냥 당황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지? 당황해하지 말고 찾아봐요. 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대해서 남들이 비난하거나 그러더라도 별로 개의치하지 말자. 오케이.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다른 사람 평가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을 최선을 다하자.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이제 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불안감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10%. 네, 거의 사라졌어요. 오케이. 축하드려요. 죽을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눈 감고. 네. 우리 신랑이 작년에 7월 19일 날 일하다가 너무 날이 너무 뜨거워서 쓰러졌군요. 심장마비가 왔어요. 와, 심장마비가 왔군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는 다 죽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그 보는 순간에 심장이 확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냥 머리도 멍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정신이 없이 다녔는데 맨 처음에는 맨날 제가 아침마다 10분마다 호흡 명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하는 것도 잊어버렸었어요. 네. 근데 가슴이 자꾸만 벌렁거리고 그래서 한 5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다듬고 한 10분씩 또 했어요. 네. 마음이 좀 주저앉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마음 한쪽 구석에는 툴툴 털고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5일 만에 다시 깨어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박수. 그래요. 호흡 명상을 계속했고 훌훌 털어나겠지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남편분이 훌훌 털고 일어나셨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그곳에 함께 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29페이지에다가 방금 전에 한 것 적어요. 1번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안했나? 2번 나의 불안의 강도는 어떠했나? 3번 나는 어떤 생각이 나를 불안하게 했나? 4번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 그랬더니 5번째 결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이렇게 5가지를 써봐요. 남의 평가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내 일에 집중하자. 그랬더니 훨씬 나아진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는 호흡 명상을 계속해서 했고, 그리고 그 끝에 털털 털고 일어날 거야.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죽을지도 몰라 이 생각하면 힘들었지만 털털 털고 일어날 거야. 이러니까 마음이 되게 차분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차분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효과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죠. 만약에 내가 막 나 죽을 것과 남편이 죽으면 어떨까? 울고 불고 뒤로 넘어지고 난리를 쳤으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텐데. 그런데 차분하게 반응을 하니까 그 영향으로 남편 되시는 분도 차분하게 잘 일어나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우리가 다 같이 박수 쳤어요. 그게 결과다 이 말이야. 그게 결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데 이 생각도요. 반복적으로 한 번 한 생각은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려면 옆 사람한테 자랑을 한 번은 해봐야 돼. 자, 옆 사람한테 자랑하기 해봐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야, 좀 자랑 좀 하세요. 자, 옆 사람한테 자랑하기 해봐요. 자, 시작. 우리 그 호소님 소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공부한 소감. 3강하고 4강 했는데 지난번에 이어 이 2번째 와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뭐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인경 스님이 하라는 대로 제 불안을 떠올려 봤는데 지금 근간에 있는 일인데 제가 일을 잠깐 멈춰서 그러니까 슬럼프라고 하죠. 일을 하다가 조금 멈췄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나갔는데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 실패했던 경험 오케이, 맞아요. 이것이 떠오르면서 네. 불안해진 마음이 같이 가더라고요. 아, 또 실패하면 어떨까? 어떡할까? 그 방정 맞을 생각이 일어나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이 근데 과거 하는 이 명상 수업을 들으면서 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네. 지금 보는 해석이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관점이. 상대방이 지적해주는 그런 차가운 말들이 네. 그냥 그 사람의 본질을 믿고 네. 이 따뜻함 속에서 그 차가운 말이 나오는 지적을 하는구나. 네, 예,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네. 그냥 내 목표대로 네. 내 계획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네.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자신감을 얻었네요. 네, 그런 걸 얻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생각을 찾아내고 이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러면 불안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그게 내 삶을 활력을 주고 내게 살아 있을 이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막연했던 그 불안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명상의 효과다. 이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불안을 내가 다룰 것인가. 즉,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나 자신을 교수하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코칭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코칭하기 전에 먼저 나를 코칭하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가리키고 나 자신이 먼저 해봐야 된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 그 좋은 명상 실습을 일상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삶이 4월, 5월 활기찬 계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